컬리도 언젠가 어려워지고 망하겠지라는 얘기들이 솔직히 시장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관 우리나라입니다. 컬리, 적자 기업의 대명사였는데요. 2015년 창업 이후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수백억씩 태우면서 컬리도 언젠가 어려워지고 망하겠지라는 얘기들이 솔직히 시장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컬리가 이번 1분기 영업이익 2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작년에 연간으로 영업이익을 131억 원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넘어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오늘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기 숫자부터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1분기 거래액이 1조 891억 원 기록하면서 29% 성장했고요. 매출액은 7,457억 원 기록하면서 28.4% 성장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77% 성장한 수치이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인 게, 올해 1분기에 한국 전체 온라인 판매액이 9%대 성장을 했었다 보니까 컬리가 20% 넘게 성장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 유니콘 중에서 에이블리, 버킷플레이스, 그러니까 오늘의 집 운영사 같은 경우 아직 다 적자인데 컬리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왜 갑자기 흑자가 됐냐?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흑자를 만든 거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근데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을 보통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매년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27.6%였던 게 23년에는 29.7%로 올라섰고요. 24년에는 31.8%까지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게 33%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팔 때마다 남기는 수익이 점차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택배 배송이 효율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건당 들어가는 배송비, 그리고 또 포장비, 이런 것들이 물량이 커지면서 효율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요즘에는 좀 더 일찍 주문했을 때는 밤 9시부터 0시 사이에도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길 새벽 배송이 아니다 보니까 분산 효과로 인해서 조금씩 효율이 나고 있다는 점이 배송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컬리는 기본적으로 직매입 모델인데, 그러니까 재고를 사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 모델인데요. 최근에 이제 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류 캐파를 다른 외부 셀러들에게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 매출 증가하면서 마진율이 좋아졌다,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뷰티 컬리가 생각보다 잘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뷰티 쪽은 워낙에 이제 품목 크기가 작으니까 물류센터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작고, 대신에 또 객단가가 높고 또 마진도 좋다 보니까, 수익성도 좋다 보니까 실적에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인데, 이쪽이 생각보다 거래액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네이버예요. 지난해 9월에 컬리와 네이버가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안에 컬리의 앱마트, 컬리 앱마트라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온라인 장보기 전문관이고, 출시한 이후에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씩 증가를 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출시 시점 대비 거래액이 지금 9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컬리 입장에서 이 네이버는 트래픽 확보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컬리가 자체적으로 고객을 유입시키려면 굉장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지만 네이버 쇼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천만 명의 트래픽이 바로 유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없이 거래, 즉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리가 그동안에는 뭐 수도권 위주에 있는 그런 2, 3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들 대상으로 주로 고객층이 탄탄했다면, 이제는 네이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평균 가구까지도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광고 쪽의 성장세가 둔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왜냐하면 많은 트래픽들, 그리고 검색의 시작점이 과거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검색 포털에서 시작했다면, 요즘에는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AI 플랫폼 쪽으로 검색의 시작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광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가 좀 과거 대비 둔화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커머스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커머스 쪽에서 좀 엣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료품, 또 장복이라는 활동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요인이 탄탄하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를 기존에는 좀 소극적으로 그냥 제휴 형태로 샵인샵 형태로 했던 거를 이번에는 컬리와 같이 조금 더 밀접하게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뾰족하게 해 나가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커머스 쪽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휴가 그냥 단순히 제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금 더 밀접하다고 보는 이유는 네이버가 또 퀄리 지분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30억 원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서 네이버의 퀄리 지분이 6.18%까지 올라갔고요. 이번 유상증자에서 인정받은 퀄리의 기업 가치는 2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협업을 넘어서 지분 투자까지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하나? IPO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퀄리의 IPO, 그러니까 상장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1년 프리-IPO 당시 때 받았던 기업 가치가 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상장 예비심까지 통과했었기 때문에 상장을 했다 하면은 한 6, 7조 원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적이었었고요.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 투자 심리 위축, 거기다 이커머스 밸류에이션도 하락하면서 2023년에 결국 상장을 철회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장외시장에서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고요. 유증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2조 8천억 원입니다. 사실 2021년도 4조 원 평가받은 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1조 원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이버가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IPO 할 때도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번 보도자료 통해서도 IPO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좀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숙제는 외국계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펀드 합산 지분율이 50%를 넘고요. IPO 과정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차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컬리는 10년 동안 적자 끝에 물류 효율화, 뷰티컬리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네이버 협업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PO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4조 원에서 1조 원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2조 8천억 원까지 회복된 상태이고요. 외국계 자본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다음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코로나 이후를 지나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 저희 유통기관과 함께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